안녕하세요. 부룡입니다. 최근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눈에 띄는 대책 중에 하나가 세금 규제 완화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출발로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모습들이 오르는 동네도 있고 떨어지는 동네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부분을 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10일자 윤석열 정부 출범했을 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그 이전에 발표가 됐었죠. 자,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거래가 끊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간에 주택을 처분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은 처분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하면서 관망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식의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실상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흐름이잖아요. 저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조금 더 길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그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주택 거래가 10건 중 3건이 외지인이 했다. 그리고 똘똘한 한 채 선호도가 짙어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양도세 중과 유예가 발표되면서 다주택자들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많은 분들이 물건을 조금 정리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분들이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외곽에 있는 물건들이나 지방에 있는 물건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외지인들조차도 서울로, 즉 똘똘한 한 채 중심 지역인 이 지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번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유예가 첫 번째로는 단기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부터 2022년까지의 외지인의 서울 주택 구입 비중을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높은 비율로 외지인들이 구입을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다른 기사를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불똥이 튕겨서 노도강 매물이 쌓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기사 같은 경우는 서울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노도강에 매물이 쌓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국 노도강보다는 조금 더 좋은 곳, 똘똘한 채에 해당이 되는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고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구입을 하거나 그 물건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반대적으로 노도강 같은 지역들의 매물이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규제 완화가, 그러니까 양도세 규제 완화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현상을 단기적으로 일으켰고요. 이렇게 외곽적인 물건들이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수도권이라든지 지방 같은 경우가 오히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는 시장의 모습은 서울 용산이라든지 강남 같은 경우는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강남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노도강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노도강을 내놓는 상황이 될 거고요. 노도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노도강은 가지고 있으면서 지방의 매물을 내놓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중심 지역만 좋고 나머지 지역은 거래가 잘 안 되고 매물이 쌓이는 그런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가 시장의 양극화를 만들면서 똘똘한 한 채를 더 인기 있게 만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이라든지 서초 용산들 같은 경우는 유명 단지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이루고 있는데, 노도강 같은 경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물이 쌓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게 현재의 모습이다. 문제는 이러한 모습들이요, 앞으로도 계속 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6개월 후, 1년 후의 모습이 오히려 반대로 노도강이 또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 매물이 쌓인다고 해서 매물을 내놔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렇게 중장기적인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바로 이 흐름 속에서 정부의 세금 규제 완화가 어떤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면서 지금 보셨던 이 단기적인 현상과 규제 완화책을 같이 섞어서 퍼즐 맞추기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부분은 물건들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노도강이 떨어지고요. 지방 같은 경우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물건들은 6월 1일이 지나게 되면 팔 이유가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종부세 때문이 되겠죠. 6월 1일 이후가 되면은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니까 정부가 세금 규제 완화라는 방향성을 잡았으니 조금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들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급할 것이 없다는 다주택자들,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
있음에도 매물은 잠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재 일부 지역은 양극하고요. 노도강 매물이 쌓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인 큰 그림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일단 세금 규제 완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볼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뉴스 기사에서 나오는 단기적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미래 판단을 하기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그동안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이제는 이제 되었겠죠. 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종부세 주택수 대신 합산 가격으로 매겨야 한다. 자, 이 말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도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지금 종부세 부과 기준이 상당히 좀 과도한 부분이 있죠. 주택수로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합산 가격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 방향은 세금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양도세 중과 유예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주택수 대신 합산 가격으로 매겨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죠. 현재는 이제 야권이 됐죠. 야권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또 다른 이슈 제기, 이렇게 해야 된다, 합산 가격으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뭐 지방에 6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싼 가격의 물건들 가지고 있음에도 종부세를 좀 많이 내는 그런 불합리성을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차원에서는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주택수 대신 합산 가격으로 하게 된다면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똘똘한 한 채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잖아요. 똘똘한 한 채의 모습을 놔두고 합산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또 다른 무언가를 사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재밌는 기사가 며칠 전에 나왔죠. 민주당 종부세를 다주택 기준이죠, 총가액으로 변경 검토. 좀 전에 여당 쪽에서 주택수 대신 합산 가격으로 매기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선거 때문인지 몰라도 다시 한번 총가액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당이 민주당입니다. 자, 아무래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를 손질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한편으로는 선거를 목적으로 한 립서비스일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분들도 당선과 그 이후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 시장의 따가운 눈초리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총가액으로 변경을 검토하겠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실제로 진행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똘똘한 한 채로 가는 분위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조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도강의 매물을 내놓고 있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두 채, 세 채를 가져도 만약에 총가액으로 종부세 기준이 변한다면 이것들을 똘똘한 한 채로 가져갈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비싼 똘똘한 한 채 외에 총가액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대별로,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 기준이 앞으로 뭐 변경이 돼서 뭐 15억이다, 20억이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똘똘한 한 채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종부세가 10억 기준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짜리를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5억이라는 여유분이 남게 되겠죠. 자, 5억이라는 여유분이 남게 되게 되면 5억이라는 여유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는데, 과연 이 지역이 강남과 같은 비싼 아파트가 있는 지역이겠느냐, 아니면 노도강이라든지 또는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이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각자 개인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비싼 동네보다는 여기 싼 동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 불통 때문에 노도강 매물이 쌓인다라고 하는 건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좋은 똘똘한 한 채 말고 그 다음으로 좋은 노도강 지역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노도강의 움직임이 강해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노도강이 비싸다고 생각이 들게 되면 내 기준 안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개수를 계산을 해서 그거보다 더 싼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결국에는 이 흐름이 중장기적으로는 외곽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기적인 흐름과 단기적인 흐름은 다를 수
수가 있고요. 이 중간에 일어나는 각종 정부 규제 완화라든지 대책들로 인해서 이렇게 시장의 움직임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 모습들 보게 되면은요, 이게 이제 2022년 1월달 기사인데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부세 폭탄, 그래서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는요, 지방 아파트부터 내놓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내놓는다라고 했던 것이 이 종부세 기준이 바뀌거나 가액으로 바뀌게 되면 과연 그때도 1월달의 모습처럼 지방 아파트부터 내놓게 될 것이냐, 또는 수도권 아파트부터 내놓게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죠. 자, 즉 1월달을 기준으로, 이 기사가 1월달이니까요. 1월달 기준으로 얘기를 했었을 때는 당연히 1월달 현재 지방 아파트가 굉장히 안 좋았겠죠. 하지만 지금도 현재 똘똘한 채가 이슈니까 지방 아파트 별로 좋지 않은 게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와야 될 어떤 세금 규제 완화 방향이 금방 말씀드렸던 추경호 장관과 또는 민주당의 방침처럼 이렇게 가액으로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또다시 시장의 움직임은 기존과는 한이하게 달라질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단 지켜보자 라고 하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현재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생각보다 급한 모습이 아니니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대책을 보면서 지금 현재의 모습과 다른, 그래서 수도권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또는 서울 외곽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의 모습은 항상 그때 나오는 정책과 시장 분위기에 따라 바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이 급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할 이유는 없겠죠. 자, 여기에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공급 가뭄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상반기에 예정돼 있던 분양 물량이 11%, 100채 중에 11채가 분양이 됐다면 90%는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중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물량은 앞으로 2-3년간 입주 물량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몇 년간은 이 공급 부족이 서울에서 계속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정부 규제 완화, 세금 규제 완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행이 된다면 또다시 여러분들의 움직임은 외곽 지역으로 번져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지방권에서도 예를 들어서 전세가율이 높다거나 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곳 위주로 또다시 새로운 투자처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신문기사에서 나오는 현재 모습만 가지고 시장을 보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자,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실제 진행이 됐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라고 하는 플랜 B까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현상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을 때는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어쨌든 지금 현재의 모습, 정부는 세금 규제 완화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규제 완화가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어쨌든 규제 완화를 계속 시켜주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여기에는 정부 목적이 공급 물량을 늘려서 올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전세 불안이라든지 기타 공급 부족 현상들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나온 대책이라고 보지만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이러한 일들이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또다시 여러분들 현재 별로 좋지 않은 외곽 지역과 지방장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나왔던 몇 개의 기사를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특히나 세금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런 기사들을 가지고 또다시 조합해서 여러분들한테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많은 분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